알아두면 쓸데많은 삼국지 이야기. 24번째 이야기. 소첩은 돌아가신 장제의 아내로 추시라고 합니다. 조조는 여포를 치려고 계획을 세웠지만 엉뚱한 데서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동탁의 잔당이었던 장제가 전사했다고 합니다. 조카 장수가 군사들을 이어받아 가우와 함께 유표와 손을 잡고 완성의 진을 쳤다고 하옵니다. 이런 낭패가 있나? 허도를 침략해 황제를 납치하려는 게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장수를 공격한다면 여포가 그 틈을 타서 허도를 침공할 것이오. 여포에게 높은 벼슬을 주고 상을 내린 다음 유비와 화해를 권하면 여포는 눈앞의 이익에 급급해 다른 생각은 하지 못할 것입니다. 조조는 순욱의 계책에 따라 여포를 달리는 편지를 쓴 후 장수를 정벌하기 위해 완성으로 떠났습니다. 장수는 조조의 대군이 몰려온다는 소식을 듣고 모사가우를 불러 의견을 물었습니다. 조조의 대군을 막을 방법이 없겠소? 항복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후위를 기약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장수는 어쩔 수 없이 가후의 말에 따라 조조에게 항복하였습니다. 조조는 항복하러 온 가후를 보고 그의 당당함과 말솜씨에 반하였습니다. 가후 공, 장수에게서 떠나 이조조와 함께 큰 일을 해보지 않겠소? 분에 넘치는 말씀 감사합니다만 제가 어찌 주공의 은혜를 저버릴 수 있겠습니까? 승상의 고마우신 말씀은 잊지 않겠습니다. 조조의 권유를 물리친 가후는 다음날 장수와 함께 조조에게 찾아와 항복하였습니다. 장수에게 항복을 받은 조조는 군사와 함께 완성으로 입성했습니다. 장수는 조조를 위해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연회를 베풀었습니다. 성 안에 저렇게 아름다운 여인이 있었다니 그대의 이름은 무엇이오? 소첩은 돌아가신 장제의 아내로 추시라고 합니다. 그대는 내가 누군지 알고 있소? 승상의 높으신 이름은 예전부터 듣고 있었습니다. 추시에게 반한 조조는 그녀를 성 밖의 진지로 불러들였고 전이에게 지키게 하여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조조는 허도로 돌아갈 생각은 잊은 듯 몇 날 며칠을 추시와 함께 보냈습니다. 결국 이 일은 장수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많은 군사들이 성 밖으로 망치고 있으니 어찌해야 합니까? 뭐가 걱정이요? 성문마다 감시병을 두어 순찰을 돌게 한 뒤 도주병을 발견하는 즉시 목을 베어버리면 될 게 아니요? 항복한 군대가 함부로 움직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내가 허락하는 일이니 걱정하지 마시오. 부하들에게는 내가 말해 놓겠소. 장수는 즉시 조조의 진중에 군사들을 추진시키고 가후의 계책대로 조조를 칠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장수는 자신의 부하 중 가장 용맹한 호거화를 불렀습니다. 사실대로 고하자면 저도 전임하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가 철극만 가지고 있지 않아도 어떻게 해볼 텐데. 내일 전이와 술을 나누십시오. 그가 고주망태가 되면 제가 양지철극을 훔쳐내겠습니다. 다음날 가후의 계획대로 전이는 술자리에 참석해서 몸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을 마신 후 진지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계획대로 장수의 군대는 조조의 진영을 습격하게 되지만 철극을 도둑 맞은 전이는 칼로 맞서다 죽음을 맞이하고 맙니다. 한편 전이가 장수군을 막아내는 사이에 조조는 적지를 빠져나왔습니다. 추격군이 쏜 화살이 말에 맞게 되지만 조조가 탄 말인 대환 지방에서 나는 명마답게 화살을 맞았어도 속도를 전혀 떨어뜨리지 않고 힘차게 달려나갔습니다. 조조와 그의 조카 조원민은 천신만고 끝에 육수 강가에 이르렀으나 조원민은 그만 장수의 군사들에게 목이 잘리고 말았습니다. 다시 추격군에 의해 애마마저 죽고 위기에 처한 조조 앞에 아들 앙이 나타나 자신의 말을 내어줍니다. 결국 적군의 화살에 죽음을 맞이하는 앙. 내 실수로 아까운 목숨들이 지는구나. 내 반드시 이 원수를 갚아주마. 조조는 큰아들 조왕의 희생으로 겨우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조조는 달려온 부하 장수들에게 군사들을 수습하도록 명했습니다. 청주병들이 찾아와 주공을 뵙고자 합니다. 긴히 드릴 말씀이 있어 찾아왔습니다. 말해 보아라. 무례하게도 우금 장군이 승상께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청주병이란 토벌한 황건적의 잔당들 중에서 선별해 훈련시킨 수만의 조조군 정예병입니다.
그런데 하후돈이 이끌던 청주병들은 장수군에게 패해 도주하던 중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백성들을 약탈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우금은 청주병들을 토벌하고 백성들을 구해내었습니다. 이때 우금의 군사를 피해 도망친 청주병들이 조조에게 달려와 우금을 모함한 것이었습니다. 이를 모르는 우금은 조조의 진이 보이는 곳에 도착하자 자신들을 뒤쫓는 장수군을 맞아 싸울 준비부터 했습니다. 얼마 후 장수의 군대가 들이닥쳤습니다. 미리 준비하고 있던 우금의 군사들은 화살을 쏘아댔고 장수군은 크게 동요했습니다. 사기가 오른 우금의 군사가 장수군을 공격하자 본진에 있던 다른 장수들도 여세를 몰아 적을 섬멸했습니다. 장수는 우금에게 크게 패한 채 형주의 유표에게 몸을 피했습니다. 청주병들은 양민을 괴롭히며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내게 그 사정을 이야기하지 않고 말도 없이 진지를 만들었는가?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은 제 몸 하나를 지키는 사소한 일이지만 장수군을 대비하는 것은 주공을 지키는 커다란 일입니다. 위급사태라 사사로운 변명은 뒤로 미룬 것입니다. 조조는 우금에게 상을 내리고 우금을 모함한 청주병들을 모두 벌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지키다가 죽은 전이 등을 위해 제단을 만들어 넋을 위로하였습니다. 부하 장수들은 가족의 죽음보다 전이의 죽음을 더욱 애통해하는 조조를 보고 크게 감동하였습니다. 다음 날 허도로 돌아온 조조에게 좋은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포를 달래기 위해 벼슬과 황금을 주어 사자로 보냈던 왕측이 여포의 사자 진등과 함께 돌아와 있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원술이 여포와 혼인을 맺기 위해 사자로 보냈던 한용까지 밧줄에 묶인 채 함께 와 있었습니다. 여 장군께서는 승상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크게 감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원술과의 혼인을 파하고 승상의 은혜에 보답하는 뜻에서 한윤을 포박해 보내신 것입니다. 원술과 여포 사이를 갈라놓았으니 큰 짐 하나를 덜게 되었군. 조조는 사람들이 많이 모인 내거리에서 한윤의 목을 베도록 명하였습니다.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동안 진등과 이야기를 나누던 조조는 지혜롭고 총명한 진등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진등 역시 조조를 보자마자 마음이 그에게 기울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포는 용맹 하나 지모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놔둔다면 승상께 큰 위협이 될 것입니다. 잘 알고 있소. 오래도록 놓아두지는 않을 것이오. 앞으로 공의 부자가 나를 많이 도와주어야 할 것 같소. 진등의 속마음을 알게 된 조조는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들 부자가 도와준다면 여포를 사로잡기가 수월해지리라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원술은 신하 한윤의 목이 잘렸다는 소식을 듣고 크게 분노했습니다. 원술은 즉각 20여만 대군을 칠로군으로 나누어 여포를 공격하게 하였고 자신도 직접 군사 3만을 거느리고 출병했습니다. 성난 파도와도 같은 원술군의 공격에 여포의 군사들은 속수무책으로 쓰러져 갔습니다. 이 지경이 된 것은 진규 부자 때문입니다. 그들의 목을 원술에게 바치고 사정을 이야기한다면 원술도 화를 풀 것입니다. 당장 진규 부자를 잡아들여라. 옥에 갇힌 진등은 여포에게 유구로군과 칠로군의 한섬과 양봉을 끼워서 내부에서 교란작전을 피게 하고 협공을 하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진등의 달콤한 말에 넘어간 여포는 그들 부자를 풀어주고 진등에게 작전을 맡겼습니다. 진등은 여포의 밀서를 가지고 합의에 도착하여 한섬의 육로군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한섬은 예기치 않게 자신을 방문한 진등을 보고 몹시 놀랐습니다. 결국 진등은 자신의 계획대로 한섬을 설득하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여포는 서주성 밖으로 나가 진을 치고 적의 선봉인 장훈을 기다렸습니다. 그날 밤 한섬이 약속대로 불을 지르자 여포는 그것을 신호로 장훈의 진지로 번개같이 달려들었습니다. 갑작스런 화재 때문에 혼란에 빠진 장훈의 군사들은 여포군의 공격에 우왕좌왕하며 도망가기에 바빴습니다. 여포군이 기세를 올리며 뒤쫓던 도중 맞은편 산골짜기에서 원술을 이끄는 군사들이 나타났습니다. 결국 여포와 원술은 한판 승부를 벌이지만 원술은 여포의 상대가 되지 못해 주랭랑을 치게 됩니다. 지휘관을 잃은 원술의 부하들은 여포의 방천하극에 무참하게 쓰러져 갔습니다. 원술은 여포의 추격에서 겨우 벗어났지만 곧 한 무리의 군사들이 그의 앞을 막아섰으니 그는 과묘였습니다. 겨우 목숨을 건진 원술은 자신의 근거지인 회남으로 달아났습니다. 승리를 거둔 여포는 서주로 돌아와 공이 큰 관우, 양봉, 한섬을 위해 잔치를 벌이고 상을 내렸습니다. 다음 날
여포는 한섬과 양봉을 기도와 낭야의 목사로 임명하여 서주에 머물게 했습니다. 여포에게 패한 원술은 분을 참지 못하고 복수를 하기 위해 손책에게 밀사를 보냈습니다. 예전에 장군께서 강동을 평정하게 된 것도 우리의 군사를 빌려갔기 때문이 아니옵니까? 원술은 내가 맡겨놓은 옥새로 감히 황제를 사칭하고 있는 대역죄인이다. 얼마 후 손책에게 황제의 조서가 전달되었는데 손책을 회계태수로 봉하니 군사를 일으켜 황제를 사칭하는 원수를 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마침 잘 되었어. 어차피 원술을 치고 빼앗긴 옥새를 되찾으려 결심한 지 오래되었어. 원술이 여포와의 싸움에서 패했으나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게다가 우리 오나라는 원술의 재력과 군세에 비해 아직 힘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황제의 명을 어길 수는 없지 않소. 조조에게 사자를 보내어 허도에서 대군을 보내달라고 하십시오. 즉 조조군에게 주된 싸움을 맡기는 것입니다. 손책의 뜻이 적힌 사찰을 본 조조는 그의 뜻을 받아들이기로 하였습니다. 조조는 유비와 여포에게 경문을 띄워 이 싸움에 끌어들였고 유비는 직접 군사를 이끌고 나가서 조조군을 맞이했습니다. 유비와 함께 서주에 도착한 조조는 마중 나와 있던 여포로부터 큰 환대를 받았습니다. 조조는 여포를 좌장군으로 삼았고 여포는 갑작스런 벼슬에 크게 감격했습니다. 한편 조조, 유비, 여포의 연합군이 오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원술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장수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원술은 조조군의 선봉을 막으려 하였지만 선봉장 교유가 하후돈의 칼에 죽자 군사들은 모두 성 안으로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원술은 어쩔 수 없이 수춘성의 문을 닫아 걸고 수비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강동의 손책이 장강을 건너 수춘성으로 쳐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 애송이 놈까지. 지금 수춘은 지난 홍수로 백성들이 굶주려 있으니 다시 군사를 일으키면 원망만 살 뿐입니다. 잠시 회수를 건너 몸을 피하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원술은 성 안에 보물을 챙긴 후 군사를 이끌고 회수를 건넜습니다. 한편 수춘성까지 진격해온 조조도 큰 어려움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홍수 피해가 극심했던 수춘에서 불량을 마련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초조한 조조는 군사들을 재촉해 성을 공격했지만 견고한 수춘성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드디어 조조의 진중에서 군량이 바닥나기 시작했습니다. 조조가 군량 문제로 고심하고 있던 어느 날 군량 창고에서 일하는 왕후가 조조를 찾아왔습니다. 지금부터 양식을 배급하는 되를 좀 더 작은 것으로 바꾸도록 하라. 그럼 군사들이 불평하지 않을까요? 내게 다 생각이 있다. 조조의 명대로 작은 되로 군량미를 공급하자 군사들은 불만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군사들을 진정시키기 위해 너에게 한 가지 빌릴 것이 있다. 저에게 무엇을? 내 목이다. 내가 죽지 않으면 군사들의 난리를 수습할 방법이 없다. 잠시 후 왕후의 잘린 목은 긴 막대에 매달려서 진중에 잘 보이는 곳에 세워졌습니다. 알림, 군량미를 관리하고 있는 왕후가 개인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 일부러 작은 들을 써서 곡식을 도둑질했다. 우리 군의 양식은 공평하게 분배되고 있으니 군사들은 동요하지 말라. 왕후의 죽음으로 병사들의 원성은 가라앉았으나 왕후로서는 억울한 죽음이었습니다. 사흘에 여유를 줄 테니 수춘성을 함락시켜라. 수춘성을 함락시키지 못하면 너희 목이 달아날 줄 알아라. 조조는 말에서 뛰어내려 흙과 돌을 나르며 병사들과 함께 해자를 메웠습니다. 그 모습을 본 조조의 군사들은 용기를 내어 빗발치는 화살을 뚫고 성문으로 전진하였습니다. 성을 지키던 원술의 군대는 목숨을 건 조조군의 공격에 허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의 싸움에서 원술 휘하의 많은 장수들은 조조군에게 사로잡히거나 죽임을 당했습니다. 조조는 원술을 도운 적장의 목을 모두 베어버리고 원술의 성에 불을 질렀습니다. 자칭 천자인 원술의 본거지 수춘성은 잿더미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25번째 이야기. 유공을 속배에 머물게 한 것은 호랑이를 잡기 위한 준비호로 이어집니다.